반갑습니다. 대기업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인벤티지랩 주주님들 인벤티지랩 같은 경우 금일 비만약 수요 급증과 그리고 적응증 확대로 인한 이 기대감으로 금일 이렇게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. 인벤티지랩은 제가 전에도 이야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찰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 이유가 이 비만약의 테마는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현재도 크게 집중이 되어 있지만 앞으로 더욱 상승할 수 있는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저는 인벤티지 랩이 이런 테마주로서 테마주로 하기보단 이런 기대감으로써 더욱 좋은 모습이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싶었죠. 금일 이 상한가를 가면서 자사의 드러그 플랫폼에 대해서 좀 더 이목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우리가 인벤티지를 바라보면서 주의할 요소는 어떤 부분인지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오늘 영상 중요한 만큼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면서 인벤티지를 파악해 보도록 할게요. 보시는 것처럼 이 싹센다가 올해 특허가 풀리면서 이 비만 치료제 이 관련 기업들이 현재 기대감을 받고 주가가 상승한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런 흐름들이 좀 지속적으로 나아주지 않을까 싶은데요. 그 이유가 이 싹센다의 시장 규모를 보며 지난해 세계 매출 1조 3천억을 기록했던 만큼 이 시장 규모 자체에서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고, 이런 테마성이 일시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이 수혜까지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만 시장에 대한 이 기대감으로 좀 어떻게 이어나가는지 그런 여부를 함께 확인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근데 무엇보다 현재 이 싹센다에 대해서 좀 주목이 많이 되고 있는데, 싹센다가 아니라 보시는 것처럼 이 빅토자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이 빅토자 같은 경우 이 싹센다와 용량이 다르다라는 점에서 이제 기존 큰 시장을 차지하고 있던 이 싹센다의 규모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주의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그리고 이 비만약 같은 경우 이 시장의 90% 규모를 좀 차지하고 있는 게 일라엘 릴리와 그리고 노보노디스크를 우리가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 이유가 국내 바이오 기업들, 이제 비만 관련 기업들은 수혜가 다가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개념이죠. 라이선스 아웃, M&A, 그리고 뭐 비만약 관련해서 이 테마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상승하는 모습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그리고 이 일라의 릴리하고 이 노보노디스크가 현재 비만약을 현재 팔고 있는데 수요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공급량을 따라가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. 그만큼 여기서 기대감이 더욱 향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, 이 테마성 자체가 한 번 더, 몇 번 더 나올 수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근에 이 비만약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놀라워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GLP-1이라는 이 수용체 단백질을 현재 사용하면서 이 당뇨병도 치료를 하고 이 비만도 치료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, 최근에 일라엘 릴리가 그리고 일라엘 릴리가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을 치료를 하면서 여기서 더욱 기대감이 상승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만큼 적응증 확대까지 있다 보니까 일시적인 테마가 아니라 현재 한번 부각을 받고 조금 더 쉬었다가 더 크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재료라는 것을 우리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인벤티지 랩이 왜 더 크게 이제 주목을 받고 있냐면, 보시는 것처럼 네, 자체 플랫폼에 대해서 좀 크게 주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. 네, 여기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는 이 인벤티지 랩의 드러그 플리드이라는 이제 기술인데, 기존의 마이크로 플루이딕스라는 이 기술을 기반으로 약물 전달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장기 지속형 같은 경우 약물과 체내에서 생분화되는 이 고분자를 혼합을 하여 가지고 마이크로스피어라고 불리는 이 구의 형태로 만들어요. 보시는 것처럼 이게 마이크로스피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. 이렇게 동그랗게 만들어 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어서 이 물질을 구형태로 만들어서 우리 몸에다 딱 주입을 합니다. 주입된 후에는 이 고분자가 서서히 서서히 녹으면서 우리가 뭐 목표 기간이 있잖아요. 뭐 예를 들어 뭐 한 달, 두 달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목표 기간 동안 약물이 서서히 방출이 되면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모멘텀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 미립구 또한 투입 초기
이 과도한 약물 방출 없이 이 약물에 의한 이 부작용도 작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 플랫폼이 크게 주목이 됐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또 보시는 것처럼 이 드러그 플레이드는 죄송합니다. 목이 계속 말하다 보니까 잠시 말이 꼬였는데 이 드러그 플레이드라는 이 기술 플랫폼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이 장기 지속형 약물을 만들었잖아요. 근데 아까 우리가 보실 때가 이제 그거였죠. 이제 비만약이 현재 보시는 것처럼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과 심장질환, 파킨슨병까지 적응증을 확대할 수 있는데 이 플랫폼을 통해서 류마티스, 관절염, 그리고 다발성 경화증 등 이런 부분에서 영역을 확대하다 보니까 인벤티지 랩 또한 주가가 더 모멘텀을 받고 주목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다소 우리가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있죠. 그 이유가 바로 이 매출액 추이인데요. 이 라이선스 아웃을 하면서 2022년까지 굉장히 좋은 매출을 내줬습니다. 하지만 23년 같은 경우 이 매출폭 자체가 작아지고 그리고 적자폭이 늘어났다라는 부분에서 24년 이 폭을 어떻게 메꾸는지 그런 여부를 우리가 판단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매출 1억 원 나왔지만 영업이익을 봤을 때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죠. 그래서 이런 여부에서는 우리가 다소 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도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차트 상황을 같이 함께 보신다면 보시는 것처럼 이 인벤티지 랩이 지속적인 이 저항 라인들을 다 돌파를 하면서 오늘 상한가를 갔다라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이 상승 모멘텀이로 작용되지 않았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현재 일봉상 이제 좋은 모습을 나타낸 건 맞는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서 좀 강하게 좀 저항을 맞은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 지지가 굉장히 약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. 그만큼 여기에 대해서 잘 돌파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매출 이제 매물대가 상당히 쌓여 있는 만큼 이 구간을 나가려면 소화하면서 좀 주가가 올라가는 방향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현 시점에서 제일 중요한 점은 금일 상한가 가면서 내일의 모습이 갭상하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냐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할 것 같은데 이런 여부가 좀 나오지 못한다고 하면은 이 구간 잘 돌파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현재 내일 갭상을 한다고 해도 여기서 매물대가 좀 상당히 쌓여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 물량도 던져질 수 있고 또 보시는 것처럼 상당 부분에 물려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런 부분에서 이 물량 자체가 매도세가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. 그래서 이 구간에서 이 물량 어떻게 소화하는지 내일의 흐름을 좀 판단하면서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만약에 이 구간에서 밀리게 된다 하면은 이 구간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구간에서 지지를 잘 받아줄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체크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구간 갭상하면서 주가가 상당 부분에서 놀았다고 하면은 241선 정말 지지를 잘 받을 수 있는지 과거의 지지력이 약했지만 이 구간 잘 지지를 받는지 그런 여부도 중요하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상 인벤티지 랩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 앞으로 추가적인 이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끝까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소중한 시간 내서 영상 시청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.